오늘 그 주제는 사찰에 가면 법당에 그 외벽에 심우도 또는 십우도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 있죠. 이 십우도에 대해서 같이 자기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을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우도는 그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보명 스님이겠죠. 보명 스님의 모구도송. 그러니까는 이런 그림과 함께 이제 개송들을 이렇게 쭉 같이 읊어놓은 게 있어요. 그 개송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분이 그린 것과 또는 이제 과감 스님인지 화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님일 가능성이 높죠. 과감 스님의 십우도송 이렇게 유래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과감 스님의 작품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송광사, 송광사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보겠습니다. 십우도. 자, 먼저 심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한문으로 찾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찾는다. 그러니까 소를 찾는 거죠. 소를.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인가요? 거기에서 소는 누가 키워 그랬잖아요. 소를 찾아가는 거죠. 소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 그럴까요? 소가 우리의 마음, 본성, 진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동자가 소를 찾아가는데 동자의 손에 뭐가 들었죠? 여기 동자의 손에 뭐가 들었어요? 이 밧줄이죠. 그러니까 소를 잡을 밧줄, 콧줄에 꿰일 밧줄인지 모르지만 이 밧줄을 들고 이제 소를 찾으러 들판 산으로 가고 있는 그런 첫 번째 씬입니다. 영어로 하면 씬, 그림이죠. 그러면 여기 그 밧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불자들이 한번 의미를 부여해 봅시다. 여러분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댓글을 편하게 다세요. 정답 맞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밧줄은 이 동자가 소, 즉 마음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데 밧줄을 가져간 것은 개가 아닐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개가 아닐까. 계율. 교리적으로, 불교적인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 밧줄은 계율이 아닐까. 또는 어떤 형식, 규범. 우리의 마음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어떤 틀에 잡아놓으려니까 이제 틀에 잡아놓으려면 이제 형식들이 필요한 것이고 계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마음을 찾아가는 동자가 소를 찾아가는 동자가 이 밧줄을 들고 가는 것은 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제 견적인데, 견적. 흔적을 찾는 거죠. 소의 발자국. 이게 뭐예요? 소의 발자국. 이 소의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면 뭐가 나온다? 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동자가 지금 소의 발자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소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또는 본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마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소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음 중에 뭐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원래 본성의 마음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이라는 전체를 뭐 나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좋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밧줄은 계속 가져가죠. 이 밧줄이 아주 중요한 거죠. 소를 발견했더라도 그것을 묶을 밧줄이 없으면 소를 잡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밧줄을 꼭 가져간다 이 말이죠. 소의 발자국을 쫓아가니까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소의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면 분명히 소가 있다. 소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소 발자국은 또 우리 일상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 발자국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마음 알아차림을 하고 마음 수행을 해 나간 분들은 우리 마음의 흔적이 뭘까? 소의 발자국이 마음의 흔적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꼭 본성이다 이렇게 정해놓지 마세요. 그냥 마음은 여러 가지 다. 마음은 악한 마음, 뭐 시기, 질투심도 있고 탐진치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마음을 본성이다 이렇게 규정 짓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만 포괄적으로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소의 발자국이 뭐가 될까요? 소의 발자국을 쫓아가면은 소가 나올 테니까 소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마음의 흔적이 뭐예요? 마음의 흔적이 고영숙 씨가 나의 행동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렇죠. 행동도 자기의 행동도 소의 발자국에 속하겠죠? 네, 여러분들 시부도 하면은 그냥 10가지 쭉쭉쭉쭉 설명해 주기 바쁘고 여러분들 외우기 바쁘고 그럴 텐데 빨리빨리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조금 짜증이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지나가야지. 요거 말고 다른 정보를 또 보고 싶고 또 새로운 게 없을까, 특별한 게 없을까. 우리 마음의 본능이 그렇게 작용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일부러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저 방송은 마음이 급하면은 방송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냥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고영숙 씨 번뇌라 판단됨. 네, 번뇌 좋아요. 김선정 씨는 내 마음 알아차린 것 발자국. 네, 그러니까 이 발자국을 찾는다는 자체가 이제 알아차림의 현상을 얘기하겠죠. 알아차림. 그러면 알아차리는 대상은 뭐가 돼요? 알아차림의 대상은 마음에 일어난 모든 거가 되죠. 번뇌도 되고 뭐 좋은 것도 선한 마음도 되고 탐진치도 되고 뭐 하여튼 마음에서 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그게 소의 발자국이죠. 소의 발자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통해서 애우고 뭘 새롭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 마음과 대비해 봐야 돼요. 이런 내 마음이 이렇게 작용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C는 견적이다. 소의 발자국을 찾아간다. 즉 여러분들이 마음을 찾아갈 때 마음이라는 것 정해져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 마음을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의 흔적부터 봐야 되죠. 마음의 흔적. 마음의 흔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 다죠. 뭐. 감정도 있고 번뇌도 있고 환희도 있고 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다죠. 다.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림해 나가는 일. 그러니까 이 동자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발자국만 보고 가겠다는 거죠. 발자국만 보고 가겠다는 거죠. 마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소죠. 이 소인데 소를 보면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소의 발자국을 집중하면서 가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소가 보인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본성이라든지 마음 자체를 마음이라는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마음 공부, 마음 수행해야 된다고 마음을 찾고 있어요. 마음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발자국들입니다. 발자국들. 번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요. 이 동자가 이 발자국을 발견했는데 이 발자국을 주머니에 집어넣나요? 발자국을 귀중한 거라고 자기에게 가져갔나요? 가져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주머니에 집어넣는 걸 보고 그걸 집착한다, 머무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자는 발자국에 집착하지 않았죠. 발자국에 머물지 않았죠. 발자국을 붙들고 있지 않았죠. 발자국 따라갔지. 즉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나 감정들 이것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또 내가 이 짓을 했네. 나는 왜 그렇지. 내가 별 수 없지. 이런 짓을 하지 않고 그런 자체가 전부 집착하는 것이고 머무르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의미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미부여.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내서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부여 자체를 않는다. 이쪽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아차림만 할 뿐, 즉 소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이거를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을 생각을 하질 않잖아요.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만 하지. 그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또 뭘까요? 재밌죠? 세 번째는 이제 견우입니다. 이 견우. 소를 발견했다 이 말이야. 소를 발견했다. 그럼 견우하면은 우리가 좀 생각나는 게 많이 있죠. 견우. 네? 견우와 직녀. 그 아주 불교적 의미가 상당히 강한 겁니다. 견우와 직녀. 소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소를 발견했죠. 소. 소를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그 밧줄이 안 보이네요. 밧줄이 안 보이고 소를 이제 유혹하려고 꼬시려고 이제 이 풀떼기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현상 또는 내 마음의 의식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꾸 수행하는 것과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수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정리가 잘 되고요. 이 풀이 뭘까요? 그러면 이 풀, 소를 발견했는데 소를 발견해서 이제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로프를 획 던지지 않고 뭐를 했냐면 이 풀을 가져가서 풀을. 그렇죠? 그럼 이 풀이 뭘까요?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 소를 이제 우리 의식, 마음이라고 봅시다. 이 소를.
소를 마음이라고 보고, 소가 마음이라고 보고, 우리는 이제 수행자라고, 알아차림, 요 동자를 알아차림이라고 보고, 또는 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 풀을 뭐를 의미할까? 풀. 김선정 씨, 나의 무엇을 알아차림한 것을 지금 들꽃 하나를 보았다 하고 가볍게 지나가야 하나? 한번 알아차림. 내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요. 네, 맞아요. 아까 소 발자국을 발견하는 게 바로 김선정 씨가 말한 그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그 아름다운 것에 빠지죠. 근데 그렇게 빠지는 작용, 마음이 빠지는 작용, 대상을 보고 붙드는 작용이죠. 그 붙드는 작용의 습관을,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좋은 것에 빠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빠지는 습관은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에도 붙들거나 빠지지 말고 나쁜 것에도 붙들거나 빠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습성을 바꾸는 거예요. 습성을. 그게 중요해요. 아니, 좋은 거는 취하고 좋은 거는 빠지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살이에 좋은 게 많아요? 좋지 않은 게 더 많아요. 행운이 많아요? 불행이 많아요? 우리가 판단할 때. 아마도 세상은 나쁜 것이 더 많다고, 한 7, 80%는 나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행운이 귀하죠. 행복이 귀하다고 생각하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행복에 어쨌든 빠지는 대상을 보면 푹, 콱 붙드는 그런 마음의 속성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잡았더라도 즉시 놓는 연습. 우리는 잡으면은 계속 좋은 것도 잡고요. 나쁜 것도 잡아요. 여러분들은 나쁜 거는 나는 안 잡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쁜 것, 그것이 나쁘네, 좋지 않네, 그걸 왜 그렇게 하지? 왜 저 사람들은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거기에 머무르는 게 그게 잡은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의 습성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마음의 습성을 그렇게 가져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캐치한 것을 꼭 가지고 주물러. 그런 습성을 바꾸자는 거예요. 마음의 습성을 바꿔야만 우리는 해탈할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이 뭐였어요? 이 동자가 소를 발견했는데 손에 뭘 가지고 있느냐? 풀을, 먹이를 가지고 이제 갔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할 때 있어서 이 풀이 의미하는 게, 먹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김선정 씨, 풀은 번뇌를 일어나게 하는 상황 되면. 이 소를 발견했는데 내가 소를 유혹하기 위해서, 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번뇌를 가져간다? 내가 번뇌를 일으킨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김선정 씨 표현에 의하면. 이게 뭔가 어색하지요? 요 소를 유혹하기 위해서, 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풀을 가져가요. 풀을 이용하는 거죠. 소의 마음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구를 이용하는 거죠.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도구를 이용하는 거죠. 이 도구를 이용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수행할 때, 마음 수행할 때 뭐겠어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생각나는 게 없으면 여러분이 그만큼 자기 마음을 평소에 돌이켜보고 닦고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못해서 그래요. 마음의 작용들이 어떻게 자꾸 일어나는지를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김선정 씨, 전면념, 고영숙 씨, 알아차림. 네. 좋아요. 어떤 댓글이든 막 올리세요. 명상,
명상, 네, 그것도 방법이 되고, 뭐 알아차림, 전면염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가 좋아하는 거예요. 소가 좋아해, 소가. 이게 소가 좋아하는 거잖아, 소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이 본성이 좋아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전면염 수행이고 명상이고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잘 맞아 돌아가지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마음이야. 일반적인 마음. 희노애락에 다 있는 일반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 마음. 일반적인 마음. 오늘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하고 이런 방송을 해보니까, 법문을, 이 심무도를 가지고 정말 심층심리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네요. 일반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마음. 일반적인 마음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마음은 어느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욕심. 네. 욕심. 그러면 이 풀이 일반적인 마음이 관심을 가질 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소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게 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교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탐진치 삼독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 지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이용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삼독심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자기의 방어기제를 해제하고, 즉 소가 먹이에 관심을 가지고 내 편이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오는 걸 허락하겠죠. 고영숙 씨, 내 기준의 관심을 알아차림. 여러분들은 지금 요걸 통해서 요 그림과 저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계속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수행을 해왔는지 또는 수행을 할 것인지. 세 번째, 소를 발견했는데 이 동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를 보세요. 소의 색깔을 보세요. 소의 색깔. 그래서 이제는 득우했다 이 말이에요. 득우. 이제 소를 아까 동아줄 있죠? 예. 동아줄 내가지고 뿔을 탁 묶었어요. 목에다가 묶은 거지, 목에. 그래가지고 얻었다 이 말이죠. 얻었을 때 지금 이 밧줄을 어디다 맸어요? 뿔 또는 이 목에다가 맸죠. 목에다가. 그렇죠? 이 뭐 허벅지나 뭐 꼬리나 이런 몸통에다가 묶지 않고 어디다 묶었어요? 소의 아킬레스건. 소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보고 거기에다가 밧줄을 탁 묶은 거죠.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콧뚜레를 이렇게 꿰는데, 콧뚜레를 꿰서 여기다가 이제 밧줄을 묶어서 길을 들이기는 하지만, 이 소를 잡을 때, 부처님도 초기경전에 보면 독사를 잡을 때 독사의 머리를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독사가 독이 어디 있어요? 머리, 이빨에 있잖아요. 입에. 그러니까는 독사의 머리가 무섭죠. 그 독사의 머리가 무섭다고 해서 독사를 잡을 때 어딜 잡아? 꼬리를 잡으면 독에 영락없이 물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독사를 잡을 때는 어디를 제압해야 하라? 머리를 제압하라는 거죠. 독이 든 그 머리를 정확하게 제압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면 우리 업식을 뿌리채 뽑아내지 못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번뇌, 탐진치, 삼독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적당히 외면하고 적당히 닦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소를 얻을 때 어디를 포획할 것인가? 소의 가장 강력히 상대를 공격하는 뿔 또는 모가지, 여기를 제대로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업식, 특히 질투심이라고 할까요? 이 질투심이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고 다 똑같은데, 여러분한테 탐심 그러면 별로 자기 마음에서 실감을 못하죠. 질투심 또는 시기심, 이거 다 갖고 있죠. 남이 나보다 좋은 차를 갖고 있다 그러면 시기심이 확 일어나요. 남이 나보다 돈을 많다 그러면 시기심, 질투심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심, 질투심 요거 뭉뚱그려가지고, 이게 소 몸뚱이처럼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질투심 또는 이 시기심의 저 밑에 이면에 심층의식, 뿌리, 이게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질투와 내가 정면을 돌파를 해야 돼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소의 뿌리를 공략해야 되고, 소의 머리를 봐야 돼요. 소의 머리를 살펴야 돼요. 네, 김정진 씨가 소가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유도하는 방법. 네, 우리 마음을 지금 어떻게 닦을 건가, 어떻게 수련을 할 건가를 이제 여러분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목우. 이 지금 소를 이제 목에다가 딱 올가미도 채웠고, 그렇죠? 올가미도 채웠는데 이게 지금 소를 닦고 있는 거죠, 이게? 소를 닦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의 색깔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변해가고 있죠. 마음을 돌아보게 되죠. 예전에는 내가 감정이 많고, 시기 질투심이 많고, 화가 많고 이랬는데, 지금 많이 변했어, 많이 닦였어. 근데 그 닦이게 한 게 뭐지? 라고 생각을 이제 돌이키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김선정 씨, 질투의 뿌리가 탐욕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찾아갔음. 맞는지 모르겠음. 질투는 탐욕의 뿌리라기보다는 같은 현상인데, 그 안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결핍이죠. 결핍. 김정진 씨는 이 수건이, 이 닦는 수건이 염불, 참외 이런 거라고 했고, 수행, 수련. 네, 맞아요. 그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되돌리고, 점검하고, 다시 경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부도 10가지 그림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학문적인 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 설명을 듣는 게.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되돌림하고 알아차림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게 수행이죠. 여러분이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맞히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림 된 거, 그냥 경험된 거를 그냥 서스럼 없이 쭉쭉 이야기를 하세요. 이 답을 알아차림 맞췄다고 해서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과정을 통해서,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의식의 습관이 있죠. 습. 이 습이 바뀌어집니다. 일반적인 과거의 습에서 새로운 습으로 바뀌어요. 결국은 깨달음은, 수행은 습을 바꾸는 겁니다. 습을. 김선정 씨, 나의 알아차림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닦는 것. 네. 내가 알아차림을 한 것,
내 안에 일어나는 이제 업식이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 업식을 그냥 알아차리면 이제 연습은 됐으니까 업식이 일어난 걸 그냥 다 인정하는 것. 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연습을 한 그 수행이죠. 예, 그 부분이 나를 이렇게 결국은 바뀌어 나가게 한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의식을 개발하는 것. 네, 의식을 개발하는 것은요, 무엇이 없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은 보통 이제 개발한다 그러는 거,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다시 찾아내거나 뭐 발전시키는 건 개발한다, 뭐 이렇게 차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용어는 별 의미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을 개발한다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습관 바꾸면 됩니다. 습관. 의식의 습관 바꾸면 돼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거죠. 새로운 습관 바꾸는 게 뭐예요? 몸에 새로운 습관 바뀌려면 어떻게 해? 내가 항상 좌측 통행을 했어. 그러면 이 좌측 통행하는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우측 통행을 하는 거죠. 좌측 통행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또 나도 모르게 좌측 통행을 하죠. 그럼 알아차리면서 다시 또 우측 통행을 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즉시 저거는 호빵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이게 내가 몸뚱이가 좌측 통행을 한 습관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의식이 그렇게 습관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의식을 개발하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대상을 내가 봤을 때 이것을 이렇게 판단했던 것과 다른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또는 이것을 판단을 멈추는 연습을 하든지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하는 게 수행이고 그 수행이 또 사실은 깊은 수행입니다. 이런 수행은 좀 어려워요. 의식의 습관을 바꾸는 수행은 어렵다, 쉽지 않다. 기, 우, 귀, 가. 이제 소가 다 무슨 색이 됐어요? 소가 색깔이 무슨 색깔이 됐어요? 소가 흰 색깔이 됐죠. 아까는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흰소가 됐어요. 이제 흰소. 이 소는 뭐예요? 마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본성이라고 그럴까요? 흰소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본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꼭 본성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하면 이게 또 수행이 잘 안 돼요. 사실 본성은 아니죠. 이제 소가 말을 잘 들으니까 본성은 사실은 아니에요. 본성은 아닌데 어쨌든 마음이 이제 길이 잘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길이 잘 드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길이 잘 드니까 이 목에 있던 이 밧줄도 어디 갔어요? 밧줄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딱 여기 등에 올라타가지고 등에 올라타서 유유자적하게 피리를 불고 있네요. 피리를. 그러면은 이 소를 이제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풀 같은 거를 줄 필요도 없고 풀은 지가 알아서 필요하면 뜯어먹겠죠. 그냥 소등에 올라타서 룰루랄라 피리만 부르고 있다는 거죠. 피리만 불고 있다. 피리만 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귀가 집으로 간대요. 이게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영숙 씨, 시무도가 재미있다 판단하셨군요. 김선정 씨,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보면서 이런 수행은 어려움을 알아차림. 네.
여러분도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가고 싶죠? 어때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이제 집으로 오니까 어때요? 이분이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을 하는지 편안하게 나무 등에 기대서 망우 존인 소가 이제 망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소가 소멸되고 소는 이제 없고 소는 없고 뭐만 있어요? 인간만 존재한다는 거죠. 소는 간데 없죠. 소는 간데 없고 인간만 편안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가 아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마음인데 이 마음은 없고 이 사람만 있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 흰 소가 검은 소든 흰 소든 그 소 자체를 본성이다, 뭐 진하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길들지 않은 망아지 마냥 길들지 않은 그냥 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겠죠. 7번째, 소는 사라지고 마음만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좋은 건가요? 이 상태는 좋은 건가요? 사람만 존재한다. 마음은 사라지고 사람만 존재한다. 왜 사람만 존재한다 이랬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닦아가는, 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식의 현상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의식의 수행 단계에서 여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카트가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인우, 구망 이랬잖아요. 이게 함께 그런 뜻인데, 사람과 소가 함께 다 이제 사라지고, 뭔만 남았어요? 이 원만 남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차 개정에서 얘기하면 비비상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까 소 사라지고 사람만 남았다는 거죠. 지금은 소와 사람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게 차이가 뭘까요? 지금 인후 구망 요거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요 정도는 좀 이해가 되겠죠. 소는 사라졌다. 그리고 사람은 남았다. 사람은 남았으니까 뭐예요? 뭔가 아직도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또는 알아차림하는 그런 대상이 그런 주인공이 있다라는 거죠. 김선정 씨, 그 여주인공이 저를 닮았어요. 욕도 잘하고 특이하고 그렇군요. 고영숙 씨, 번뇌가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알아차림. 김정진 씨, 사람 안에 마음이 있는데 의문 일어남. 김선정 씨, 사람만이 의식 수행을 할 수 있어서. 고영숙 씨, 깨달음의 상태를 알아차림. 김선정 씨, 무상. 그래서 8번째는 이 이론상, 동그라미,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이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딱 붓으로 이렇게 확 그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어때요? 달랑말랑했죠? 어떤 때는 여기 이렇게 끊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어져. 이렇게 끊어진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여기 완전히 이렇게 다 맺은 데가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론상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끊어지면 어떻고, 좀 달랑말랑하면 어떻고, 완전히 동그라미로 다 붙으면 어떠냐. 뭐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뭐 그렇겠지 그렇지만 의식의 차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설명을 제가 안 할 거고요. 이 자연의 이제 요 그림을 잘 감상해 보세요. 이 이론상이 있는데 소고 인간이고 이제 아까 소를 찾던 인간이 있었고 또 소가 있었고 그래서 소를 잘 찾아가지고 길을 들였고 그 다음에 소를 타고 집에까지 왔는데 이제 소는 버리고 없어지고 사람만 있어 유유자적하고 이제는 소도 없고 이제 동글배기만 남은 거예요. 동그라미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자연 경치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두를 스스로 참고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분과 저와 이런 담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찰에 가서 시부도를 보면 그걸 볼 때 그냥 휙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좋은 이제 교재가 될 겁니다. 이제 모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원이 있었죠. 원이. 이 그림 위에 이렇게 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원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 원도 모두 사라지니까 원래 있던 자연 환경만 그대로 자연 환경만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소가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뭐 밧줄도 있었고 뭐 피리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원만 남았다가 이제 원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있던 것만 있어요. 변한 것도 없고 는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 10번째 여기에 이제 스님이 계시죠. 스님이 지금 이제 길 떠나고 있죠. 스님이 이제 자기가 수도하던 사찰에서 나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민가들이 있네. 민가가 있고 여기 밭도 있고 뭐 논도 있겠죠? 다리를 건너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이제 이 세속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입전수수 세상을 향해서 이 수행자가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 수행자가 왜 세상을 향해서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수행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 가서 나는 무엇을 할 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댓글을 달아보십시오.
김선정 씨, 법을 펼치러 간다. 네. 또, 이제 아까 완전히 이론상까지 다 사라진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법을 펼치러 간다. 네. 그렇죠. 중생 제도하러 출타 중. 김정진 씨. 김선정 씨, 상황에 직면하여 습관 들이기. 고영숙 씨,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네. 네, 다 맞는 말이겠죠.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볼 때, 세상을 이롭게 하고 법을 펼치러 가고 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겠지만, 제 감정이입이 되면, 이 세상 경계에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서 나의 업식이 과연 내가 방금 전까지 그런 비비상처까지 수행 마음을 닫고 깨쳤는데 그게 완전하게 다 깨쳐서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지 아직도 존재해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또는 내가 불법을 전할 때 불법을 비방할 때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점검을 하는 나에게서 정말 탐심이 다 사라졌는가 나에게서 법상이 다 사라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한 법을 전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도 하지만 그건 기본이죠. 그거는 마음을 가지고 낼 필요도 없이 그건 기본이고 내 안에 일어나는 경계들을 완전하게 점검하는 또는 어떻게 보면 인가를 받는다고 할까요? 세상의 인가를 받는 거죠. 스스로. 그런 마음의 모습이 감정이 또 이입이 됩니다. 이렇게 시부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쭉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처음에 시부도의 처음 밧줄을 들고 소를 찾아 나갔던 그 동자의 마음과 세상을 향해 가는 한 소씩 해서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런 마음 무엇이 다를까요?